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청자 뉴스는 대전 중구 사정동에 위치한 동물원 플라워랜드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2회 디들방아 앵매기 놀이 행사가 산내 공주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소개되는 앵매기 놀이는 의술이 없던 시대의 돌림병을 막고 귀신을 쫓는 의식이었다고 하는데요. 행사 소식은 윤영순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천마을 건너 초지공원 앞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동구문화원 주최로 주관은 산내 공주마을 디들방아 보존회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술이 없던 시대에 마마, 장티부스, 홍역 등 돌림병이 생겼을 때 앵매기로 디들방아를 거꾸로 세우고 잡기 귀신들을 쫓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산내 공주마을 디들방아 앵매기 놀이는 200~300년 전부터 의술이 없을 때 디들방아 놀이는 우리가 그동안 전래되다가 또 맥이 끊기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1952년도에 마지막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1999년도 제주 전국민속경연대회, 2010년도 공주민속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아서 매년 대전시로와 동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재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가 오랫동안 전통도 있고요. 또 산내동 주민들 단합도 하고 함께 정도 나누고 또 서로 건강도 빌는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분들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도 잘 계승하고 또 지역의 화합도 하고 이런 행사는 좀 더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갖고 있죠. 처음으로 와서 보는 이런 행사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의료시설이 없었던 오래전에는 이러한 앵매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주마을 디들방아 내가 축제가 있어서 저희가 왔고요. 저희는 여기 행사가 주최 주관이 아니라 그 행사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역사 있는 곳이고 우리 산내동을 대표하는 주요 행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박희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쌀쌀해서 야외에서 이런 행사를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데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걱정할 정도로 화창한 날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인승 보존회 회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아까 잠깐 푸념 아닌 푸념 또 하소연을 좀 하셨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게 참 말같이 쉽게 예산이 필요하고 또 관심도 필요하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 또 참여도 좀 필요한 여러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식장산과 만인산이 귀중한 자산이고 대전천물은 상류에서 사계절 흐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산내의 야구장도 계획 중에 있고 낙후된 교통은 도시철도 지하철 3호선 종점 후보지가 산내동이고 금산 대전 통합까지 대비해서 금산까지 연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했었고 고사시에는 3배를 하고 어른들께를 1배를 하며 제사에는 2배, 임금님에게는 4배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우리의 전통놀이 행사인 앵매기 행사가 1952년도에 마지막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이러한 재현 행사를 통해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는 워터코리아로 알려진 행사이기도 한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 워터코리아 행사 현장을 박인숙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물산업 관련 참가업체들의 많은 전시관들이 들어와 있고 방문객을 맞은 업체들은 기계의 기술과 제품들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들입니다. 물산업의 대표 분야인 상하수도는 시민의 생활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제품도 다양하다는 것을 관람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개회사와 환영사, 그리고 축사와 물관리 유공자 표창도 있었고 화려한 개막 세레모니도 있었습니다. 코리아 맑은 물 세상을 위한 상생 협력.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제물산업박람회는 보통 이제 워터코리아라고 알려진 행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 전시 행사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대전에서 개최하는 규모는 기업 166개사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 참가객은 한 1만여 명이 참가해 주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물산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하고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 전시회를 통해서 기업들한테는 판로 개척에 대한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대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추산으로는 대전시에도 한 3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66개 물산업연구소와 업체가 참여하고 505개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국내외 물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해서 축제의 장으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전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참가했는데 어떤 제품들인지 알아봤습니다. 물산업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총망라하는 워터코리아 주요 행사로는 물산업 전시회 외에 해외 바이오 수출 상담회와 구매 상담회, 그리고 각종 세미나와 학술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전시 기간 중에는 전국의 관련 공무원과 기업 종사자, 학계와 연구계, 그 밖에 해외 기관들이 박람회를 방문하여 물산업 박람회의 높은 위상을 짐작해 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색동의 대전시 지부 회원들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효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원들을 정재훈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봉사를 했습니다. 인형극 공연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회원들이 연구하고 제작한 무대막이나 인형, 소품들을 부지런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끼와 호랑이 인형극을 공연하는데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각색하여 대본을 쓰고 그것에 맞추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맞이할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물해 줄 생각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가족극장에서 진행되는 인형극 공연을 보기 위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어린이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색동의 대전지부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동화구연 전문 전 봉사자들이 문화소외 지역이나 이웃을 찾아가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찾아왔네요.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지원부 이양희 차장입니다.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은 효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전시 프로그램 그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색동해와 함께하는 옛날 옛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효에 대해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색동해가 함께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토끼와 호랑이가 등장하여 옛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어린이들이 웃고 호응하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며 공감하는 어린이들의 세계가 바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공연을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반응도 좋고 또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또 아이들이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또 저희 색동 선생님들이 시간은 좀 짧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이런 오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효문화진흥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동화구연을 관람하고 가네요. 이런 활동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불을 밝히는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펼치는 인형극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 효소라를 바탕으로 한 가족 뮤지컬이 이곳에서 여름부터 펼쳐질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정재훈입니다. (1985년) 을미의병의 효시가 됐던 유성의병과 (1919년) 유성장터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유성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성장날을 맞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행사 소식 이덕성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여 년 전 1985년 을미의병이 효시가 된 유성의병과 1919년 유성장터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유성장날 장터에서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날의 만세운동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에서 하던 행사를 4년 만에 유성장터 야외에서 실시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과거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식전 행사로 실버 연극단의 행사에 관련된 연극 공연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유성의병 사적비 헌화 및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었고 내빈 소개가 있었습니다. 본 행사를 주관하는 유성문화원장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이어갈 뜻깊은 행사를 이 자리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성구청장을 비롯 많은 내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광복회 김영우 유성대덕연합회장은 단 하루만이라도 의병이 되고 독립투사가 되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자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병이 되고 독립투사가 되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유성의병 활동을 처음 시작한 이상수 독립운동가의 손자녀는 선조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이런 행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조상님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길이길이 선조들의 뜻과 어를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겠습니다. 식후 행사에 이어 만세 3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시절 순국 선열들이 철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만세 삼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선조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밭수목원은 대전시가 추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안심관광지인데요. 계절별로 아름답게 피는 꽃과 희귀한 식물들도 만나볼 수 있는 한밭수목원을 홍양숙 시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에 위치한 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가 추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안심관광지로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도심 속 휴게 공간을 소개합니다. 한밭수목원에는 계절별로 아름답게 피는 꽃과 향기로운 허브도 조성되어 있어 산책과 명상을 즐길 수 있으며 봄마중 나온 시민들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새싹과 일찍 선을 보인 산수유와 목련에 취해 잠시 힐링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긴 왔네요. 역시 꽃 방통대에서 디카시 수업을 받다가 봄꽃 구경하러 수목원에 왔는데요. 봄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피어서 너무 좋아요. 봄꽃 사진과 마음에 많이 담아가려고 왔는데 사진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수목원으로 봄꽃 구경하러 오세요. 도심 속 수목원으로 열대식물원, 곤충 생태관과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시설이자 국내 천연기념물의 자료들을 소장하는 천연기념물센터 등 실내 공간과 다양한 종의 나무와 식물을 볼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놀이시설과 큰 연못, 넓고 쾌적한 산책로가 야외 공간으로 조성되어 생물 서식 공간, 학술적 환경, 교육적 기능 수행은 물론 시민의 휴게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열대식물과 아열대식물 등 다양한 종의 이국적인 식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열대식물의 재배를 시험하고 희귀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맹그로브 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맹그로브는 일반 나무보다 탄소 흡수가 뛰어나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위한 약 21종의 맹그로브 식물들이 있으니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유익한 나들이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가꿔진 동원의 장미원과 아이들이 곤충 학습을 체험, 관람할 수 있는 도심 속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 대전 시민의 힐링의 장소로서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양숙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는 맹그로브원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지구의 삶의 나이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위험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대기를 할 수 있도록 노란 발자국 설치 행사가 신탄진 용정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조성구 시민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정문 옆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실행 의제 중 하나인
생활 속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관들이 모여서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정지선과 발바닥 모형의 노란색 스티커를 바닥에 부착하였습니다. 이 노란색 스티커는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의 눈에 잘 보이고 놀이를 하듯이 정지선 뒤에 그려진 발바닥 모양의 노란 발자국에 서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바닥에 붙인 스티커가 견고하게 붙어 있도록 망치로 열심히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가 주관이 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전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대전보훈병원 그리고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노란 발자국이랑 정지선이랑 발자국에 맞춰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지역에 가서 저희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사업에 함께 참여한 신탄진 용정초등학교의 문성훈 교장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에 노란 발자국을 설치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란 발자국을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통학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생활 속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사업은 앞으로도 14곳 이상의 초등학교에 노란 발자국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대전 지역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학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행정안전부랑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지역 문제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50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노란 발자국 설치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